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의 전도사 금전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19일 오후 3시 3분입니다. 저희 매번 이제 단기 전망으로 시작을 하니까 좀 다 불안해하셔서 제가 이제 장기 전망으로 또 이렇게 자주 보고 있는 이제 플래시라는 유튜버 비트코인 분석가의 어떤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유동성 지표죠. M2 글로벌 지표를 흰색은 비트코인입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크게 벗어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다음 그래프를 보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요 주황색이 M2 글로벌이고 초록색은 금입니다. 금. 그래서 금은 이제 상당히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요 핑크색이 MSCR이고요. 흰색이 비트코인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뭐 벗어남 없이 디비에이션 없이 잘 따라가주고 있다. 뭐 굳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우리가 뭐 전쟁이든 어떤 인간사의 모든 안 좋은 일들은요 대부분 돈을 풀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치솟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튜버가 분석한 이제 가격 저항대랑 가격 분석표를 따르면은 비트코인이 15만 불 정도면은 지금 MSCR이 1100불 정도 찍을 수 있을 거다. 제가 예측했던 부분은 이 오른쪽 상단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하나하나 다 해봤죠. 예측을 해서. 제가 예측하는 부분은 저는 13만 불 정도 가면은 1000불을 최대값으로 찍을 거다. 그 사이, 그러니까 862불이랑 1094불 사이로 찍을 거다. 다른 MSTU, MSTX, 3MST, MST3도 다 이렇게 예측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조금 이 상승이 컨펌이 될 때는 수치를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15만 불이면 저도 13만 불과 16만 불 사이로 봐야 되거든요. 그죠? 1500불이면은 이제 좀 뭐 그렇게까지 벗어나 있지는 않은데 15만 불에 1100불, 15만 불에 1100불. 그러면은 15만 불에 1100불. 제가 조금 더 이 구간은 강하게 해놨어요. 이 구간은. 그런데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20만 불의 구간에 가면은 거의 3,000불로 예상을 했거든요. 이 유튜버는. 근데 저는 20만 불 정도 가면은 2,000불 초반일 것 같다. 최대치가.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부분은 이상하게 제가 좀 더 공격적이고 뒷부분은 조금 보수적이긴 한데 어찌됐건 뭐 각자의 분석이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뭐 가격대 크게는 비슷비슷하다.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저항의 영역대가 이렇게 보이세요? 좀 이렇게 노란색, 그죠? 지금 이 저항 영역대가 전환사채 전환가죠. 430불 영역대인데 이 전에도 똑같이 저항의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뚫고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이 뚫고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모든 기사나 어떤 마음이나 뭐 어떤 이 멘탈에 대한 힘듦은요. 이 전에 똑같이 나왔었던 거예요. 역사의 흐름의 반복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90%의 대중의 반대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분석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마이클 세일러는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예측해봐야 뭐 사실 50대 50이긴 한데 크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비트코인의 우상향을 믿으면 MSCR은 저는 올라갈 확률이 엄청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단을 붙이려 그러면 엄청 많겠지만 뭐 비트코인도 많이 모았고 공정회계도 적용이 되고 실적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뭐 엠내부도 뭐 슈팅해서 올라갈 거고 단을 붙이려면 뭐 수만 가지예요. 또 나쁘게 단을 붙이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송도 있고 뭐 그 공정회계 실적이 진짜 회계 실적이냐라고 말도 할 거고 이 다 예상이 돼요. 근데 하나 딱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광기는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MSCR이 튀일 것 같잖아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 그 위가 없는 구간, 정고점 구간을 뚫잖아요. 그러면요. 기사고 뭐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다 달라붙어요, 또. 인간이란 게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광기를 믿기 때문에 MSTR의 슈팅 구간도 믿는 거다. 자꾸 이제 저도 수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믿어라 이런 식으로 조금 나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크게 보면요. 인간의 본성에 이렇게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좋고 우리는 정말로 그 본성이 이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같이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랑 MSTR 단기 분석을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이 삼각 수렴 구간 안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물론 이제 뭐 1시간 봉, 4시간 봉 이렇게 본다 그러면 수많은 파동과 수많은 수렴으로 이루어져 있겠지만 저는 일봉 정도는 봐야 이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이제 평균 표준의 최소한을 볼 수 있는 이제 봉이 날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날봉을 봤을 때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위아래로 치면서 수렴하는 구간에 있다. 지금 여기서 뭐 떨어진다, 오른다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정고점 전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6월 안에 13만 불까지 슈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 맞지는 않으니까 또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뭐 선물할 때 나는 올인해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6월에 못 올라가면 당연한 얘기예요. 7월 이 중간 어딘가에서 당연히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 예상이 틀리고 이렇게 좀 하락을 했어요. 특히 유의미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요 10만 불 근처입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내려간다. 그러면 엔벨로프 99만 5천 불, 엔벨로프 하단까지는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요 저항 그릇도 주요 이 저항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측하는데 머리를 쓰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이미 5월 22일 날 MSCI 기준으로 5월 22일 날 7대 3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레버리지 7, 인버스 3. 지금은 뭐 조금 손해를 보고 있겠죠. 내려왔는데 뭐 인버스가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다. 근데 위아래로 치기 때문에 횡보 구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좀 녹을 수 있다. 뭐 감수하고 있습니다. 감수하고 있고요. 여기서 왜 7대 3을 들어갔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우리 또 우측 상단에다가 제가 영상 링크 걸어 놓을게요. 자, 레버리지 2배짜리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했다 그랬죠. 각 이 구간별로 다 쳐서 제가 이렇게 MSTR 뭐 비트코인 이렇게 보고 요 구간별로 상승할 때 또 하락할 때 상승할 때 이렇게 엔벨로프 위에 닿았을 때 뭐 어떻게 했을 때 다 했다 그랬어요. 그죠?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안 보고 오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자, 레버리지를 네가 상승을 하는데 왜 레버리지만 100% 투자를 안 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쫄보예요. 인버스가 있어야 저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해도 저는 크게 걱정이 없어요. 자,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을 가지고 1,400만 원, 6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MSCR 기준으로 요 이전 상승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MSTU만 원웨이로 들어갔다면 1,400만 원이 3,707만 원이 됩니다. 164% 수익이 일어나요. 저 구간에서만. 그런데 600만 원을 넣은 인버스는 81%가 줄어서 112%가 수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2천만 원이 거의 두 개 합쳐서요. 자산이 합쳐서 3,819만 원이 되죠. 혹여나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 정고점 바로 전에서 나는 인버스를 투자를 했어요. 인버스를. 그러니까 인버스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7 그리고 레버리지에 3을 넣었어요. 혹여라도 역방향을 타더라도 3대 7이죠. 그죠? 3대 7. 그럼 여기에 600이 들어가고 여기에 1400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 꼭대기에서는 만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1,400은 262만 원으로 줄지만 600은 1,500만 원으로 164% 똑같이 올라가고 자 이게 왜 그러냐 복리 때문에 그래 복리 때문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7대 3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MSCR 차트 조금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MSCI 차트 보면요, 뭐,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등락과는 상관없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게 맞아요.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게 맞고, 아래로 지금 304까지 열려 있어요. 엔벨로프를, 이 퍼센티지를 보통 이제 M내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을 1.7배로 놓는다고 하면은 보통 20으로 놓고 보는데, 17로 놓고 본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아래로 내려왔을 때 내가 7대3으로 넣은 그 인버스가 많이 늘어나 있겠죠. 3이. 그거를 다시 또 레버리지를 더 많게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면은 316까지 또는 300대 초반까지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먼저 온다. 그러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저번에도 5월 22일 날 비트코인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MSCI이 내려왔으니까 나는 리밸런싱을 하겠다 해서 22일 날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MSCI 대비 비트코인 차트를 조금 볼게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MSCI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뭐 MSCI 차트가 아니에요. 자, 위로 올라가서 저번 상승장에서 과대평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힘을 많이 못 쓴다라고 하기에는 중단선에서 버티고 있는 게 보여요. 그죠? 중단선에서 버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위로 쏠 것이고요. 아래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같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대비해서 MSTR이 덜 반영되어져 있으면 하락을 할 거예요. 하락을 할 겁니다. 이게 가장 직관적인 지표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 정도의 프리미엄을 이제 하고 있다. 우리 짐체노스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죠. 430불 정도에 들어왔던 그 짐체노스가 계속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인터뷰 들어보면은 이제 프리미엄 컴프레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 정고점 전에서 이러는 거지. 얘네도 비트코인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이 MSCR이 하락한다고 장담 못 합니다. 쇼스퀴즈 엄청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에 물량을 뭐 정리를 할 거예요. 아마도. 자, 그래서 지금은 정고점 전 저항 구간이다. 막 많이 뭐 반영을 못 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보시면은 딱 21선 중단선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비트코인이 MSCR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것을 보지만 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대평가되는 구간도 있고 과소평가되는 구간도 있고 그 구간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제는 어느 부분에서는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MSTR로 본다고 하면은 이미 움직여야 되는 구간이 벗어났거든요. 벗어났어요. MSTR로 보면 이미 움직여야 되는 이 삼각 수렴 구간이 벗어나서 뭐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차트 해석으로는 좀 해석하기가 힘든 주식인 거죠. 그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조금 기초적으로 봐야 되니까. 비트코인 보면은 아직도 삼각수렴 구간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 튀어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보통 이제 세 번째 시도할 때 많이 올라가기는 해요. 1, 2, 2쯤에서 3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잘 예쁘게 그려졌다, 그림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놀다가 시도해보고 빵 쏘면은 좋겠죠. 좋죠. 네, 아래로 내려간다. 그럼 이제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 그 대신에 아래로 내려간 만큼 한 번에 훅 올라올 수 있겠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리밸런싱 구간이 한 번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한번 해볼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주요 이슈가 뭐냐면요. 우리 MSCR 2분기 예상 수익이에요. 이걸과 아래 링크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막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꼭 보시고 어디 막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PDF들을 다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 MSCR 2분기 예상 수익에 대해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채권이죠. 채권을 1대1로 또는 뭐 일정한 비율로 꼭 확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채권을 좀 더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찬반 논쟁을 굳이 따지자면은 뭐 찬성은 의회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그래서 은행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요. 반대 의견은 대통령과 관련된 뭐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리버티 월드 파이낸셜의 리버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그리고 USD 워 스테이블 코인 투자 관련해서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뭐 코인으로 수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불법이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도 아니죠. 그죠? 뭐 하여튼 뭐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클 USDC 그죠? 주가가 엄청 올랐죠. 코인베이스도 이제 같이 올랐어요. 그죠? 왜 코인베이스는 가는데 MSCR은 안 가냐? 코인베이스는 애초에 MSCR하고 태생 종목 자체가 달라요. 자꾸 묶지 마세요. 자, 일단은 MSCR의 2분기 실적 전망이 이제 공정회계 가치 때문에 조금 많이 잡힐 거예요. 많이 잡힐 거고 거의 20 빌리언 수준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8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매출은 역사상 엄청난 매출인데 문제는 이 매출을 이제 FASB 공정가치회계 도입을 하면서 명암이 있어요. 명은 말 그대로 정말 역사적인 매출이라 당연히 주가에 좋게 영향을 끼치면 좋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라든지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데처럼 실물로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이에요. 말 그대로 P&L이에요. 여러분들이 주가에 이렇게 상승하면 적혀 있는 아직 돈 팔기 전에 그거를 이제 회계상에 그때 분기에 딱 실적으로 잡는다라는 거라서 이거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부분이 뭐 어떻게든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S&P 500 편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S&P 500 위원회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딱 통과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59만 개를 모았죠. 마이크 세일러가 평균 매입가가 7만 불이에요. 7만 불. 7만 불 위로 이제 조금 버텨주기만 하면은 6월 말까지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잡힐 거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가 어느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의 어떤 P&L 말고 실적 수치로 잡는다고 하면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수치도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어요. 애플도 역사상 가장 큰 분기이익 중에 하나가 23 빌리언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1 빌리언. 그러고 이제 가장 최고가가 사우디 아람코. 그죠? 48 빌리언 막 이런데 이게 지금 2분기 막 이 정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 연도 말까지 3분기, 4분기 해서 막 15만 불, 20만 불 이렇게 가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기가 발동을 하면 막을 수가 없다고. 그 튤립이 네덜란드 튤립 있잖아요. 튤립. 그것도 이제 바이러스 걸린 튤립. 그게 그렇게 비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의 광기가 가격을 책정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누구도 마이클 세일러의 이 주식과 우선주 전환사채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사실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상승장에서의 MSCR의 이 관심도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기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자국 통화를 찍는 나라가 승리한다. 그죠? 자, 마이클 세일러는 주식을 엄청나게 찍어내죠. 최근에는 우선주만 팔았어요. 이 MSCR 주식 자체를 찍진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또 상승장에 돌입하면 찍어서 돈을 갖고 있겠죠. 다음 크립토 윈터 때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일반인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이런 천재들은 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 자국 통화를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찍는다. 이런 개념까지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포모가 개인 단위로 오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간 단위, 국가 단위로 오는 시기가 온다. 왜? 금액 단위가 커졌으니까.
자, 그래서 MSTR 온체인 데이터 옵션 조금 볼게요. 옵션 보면요. 여전히 이제 20일 날이 만기인데 365불이 맥스페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맥스페인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365불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 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그리고 이거 옵션 나도 들어가 보니까 다음 주도 그렇고 뭐 별로 변동이 없던데 안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때 가면 또 달라져요. 그때 가면. 그래서 거의 한 수목 정도 돼야 이제 예측이 조금은 가능하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MSTR 온체인 데이터 조금 볼게요. 오늘은 크립토퀀트 온체인 데이터 보면요. 우리가 볼만한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요 MSCR 이제 비트코인 홀딩 MSCR 프리미엄 밴드거든요. 프리미엄 밴드 중간 정도 와 있죠. 중간 정도.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비트코인 대비 MSCR 차트랑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중간 정도의 차트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MSCR이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보유량 어마어마하죠. 그죠? 저는 계속 샀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찍어서라도 샀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나 여러분들이 노리는 거는 후반부에 슈팅 구간이에요. 슈팅 구간. 현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맥시가 아니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은 이제 좀 조정을 해 보셔야 된다. 물량 조절이 됐건 인버스에 조금 투자를 하시건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엠네브가 1.8 찍었어요. 오늘 1.8 찍었고 과거의 엠네브보다는 뭐 미세하게나마 좀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올라오면요. 또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2.5에서 3.0이 기본으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MSCR 발리스틱 모델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왜 못 따라가? 라고 한다고 해도 언더밸류드는 16.2%예요. 보통 20%, 23%가 제가 본 최대예요. 근데 점점 프리미엄이 이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 쌌었는데 덜 싸졌다. 최근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에 일일비 하지는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델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누적돼서 못 따라가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점쟁이라고 그랬죠. 그죠? 매일매일 못 따라가는 게 누적돼서 나중에는 막 그냥 이렇게 꼬라 박아버리면 아래로 박아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퍼센티지 이런 부분들은요. 기존 모델을 만든 거에 대한 디비에이션이지 누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말은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10만 4천 불 정도거든요. 10만 5천 불이라고 치면요. 10만 5천 불에서는 449불에 있어야 맞아요. 이거에 대한 디비에이션이라고요. 뭐 쌓여있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가격대는 따라가냐? 당연히 따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보면은 초록색도 많이 찍혀 있다고 했잖아요. 27%, 38% 찍은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27% 찍은 것도 있고요. 보통 상승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하락이나 횡보장에서는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래서 MSCR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수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MSTU, MSTX, MSTG 뭐 이런 어떤 ETF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봉자죠. 그죠? 양매수 신봉자. 근데 제가 스폰을 받았습니다. 광고를 받았어요. 어떤 광고를 받았냐? 우리 이 MSTU, MSTG, TSLT, 테슬라 2배 마이너스, 뭐 NVDX, 엔비디아 2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ETF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크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두 개가 있죠. 렉시얼즈랑 그리고 일드맥스예요. 그죠? 그래서 렉시얼즈와 일드맥스를 이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업체로부터 제가 또 이렇게 또 스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없고요. MSTU를 홍보를 할 거예요. MSTU 그리고 MSTU와 MSTG 홍보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매매를 조금 해보겠다
라고 ETF에 입문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장 최적의 전략은 횡보가 거의 끝났죠. 저는 5월 22일 날 들어가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녹였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면 조금 좋겠죠. 레버리지가 조금 더 많게 5대5 또는 6대4, 7대3으로 MSTU와 MSTG에 들어가면 조금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 양매수 복리에 대해서 우리 또 앞서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그죠? 양매수 복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한쪽이 장기로 봤을 때 플러스가 되고 한쪽이 장기로 봤을 때 같은 값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MSTG와 MSTU를 같이 이제 MSTR에다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자, 이건 일봉상이에요. 일봉상 MSTZ는 거의 여기 고점에서 이전 고점에서 78% 정도 하락하는데 이제 MSTU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580% 상승해버리잖아요. 그죠? 상승해버리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들고 있어도요. 복리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적은 거는 더 적게 들어가고 올라간 거 큰 거는 더 크게 들어가고 선물이랑 달라요. 선물은 단리예요. 단리. 그죠? 그리고 옵션도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요거를 제가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4시간 봉으로. 4시간 봉으로 조금 늘려서 보면은 우리가 각 구간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갔다. 상승 전에. 그럼 이렇게 아래에 딱 봐도 보라색과 이 위에 요 붉은색이 MSTU예요. 차이가 나죠. 그럼 요 고점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쭉 끌어봅니다. 고점에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이번에는 반대로 붉은색이 아래로 내려가고 MSTG가 올라가죠. 하락 구간에 돌입을 하면 MSTG가 팍 튀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인버스니까. 그리고 요 구간에서 들어가면 만약에 하락 구간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것만 봐도 중간 지점에서 MSCU는 53%가 빠지는데 얘는 68%가 오르죠. 그러면은 두 개 빼서 야 10%밖에 차이 안 나지 않냐. 5대5로 들어갔을 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엔벨롭과 볼린전 밴드를 보면서 7대3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대4로 들어가시라고. 최소 5대5나. 그죠? 왜냐면 5대5로 들어가면 위에 올라가잖아요. 여기 상승 고점 오잖아요. 전고점 11만 불. 여기 오면 7대3으로 변해요. 변하니까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7대3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역방향을 탄다. 보통 있잖아요. 보통 내가 이런 데서는 미쳤다고 인버스를 안 넣죠. 지금 전고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추세. 이 횡보장에서의 추세. 이렇게 우리 병합 구간을 영어로 컨설러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병합 구간에서는 ETF한테는 쥐약이에요. 쥐약. 장기로 봐도 그래요. 장기로 원웨이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원웨이로 내가 여기서 MSTU를 산다고 하면 그러면 쭉 가면서 프리미엄이 다 깎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쭉쭉쭉 아래로 내려간다. 자, 그러니까 양매수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각각 구간에 걸쳐서 저는 MSTU와 MSTZ를 조금 우리 렉쉐어즈에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이제 이 렉쉐어즈에도 이 커버드 콜 배당주가 있어요. MS2.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저도 이거 좀 공부를 해봤는데 비맥스라고 전환사채를 가지고 ETF를 만들었어요. 마라라든지 MSCR이라든지 뭐 이런 전환사채 우리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 있죠. 그래서 이게 전환사채 전환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또 수익이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채권이기 때문에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변동성이 좀 적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또 다루겠지만 한번 우리가 커버드 콜 ETF 뭐 우리 나중에 일드맥스에 우리 MSTY도 할 거거든요. MSTY 관련해서도 비교해서 해볼 거예요. MST2랑 그리고 비맥스 같은 것도 지금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얘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변동성이 적어요. 적은데 이게 상승을 해서 전환가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든 전환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수익이 많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나브가 뭐 1배, 2배 이 MSTR 움직임에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채권 특성상 전환가 아래에서는 언제든 또 이렇게 좀 만기까지는 내가 안전하게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커버드 콜하고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거다.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드맥스사에도 상당히 많죠. 근데 우리가 이 렉쉐어스나 이 일드맥스사의 사이트에 가 봐도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상당히 복잡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 뭐 이렇게 MSTU나 이런 거 보면은 팩트시트라고 이제 좀 이렇게 PDF로 자, MST와 MSTG가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수수료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 스폰서님의 사이트를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상당히 재밌었는데 제 성향상 배당주나 안정성 있게 투자하는 부분이랑 거리가 이제까지 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배당 스케줄부터 이 ETF 관련한 정보는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배당을 얼마나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여기 보면 일드맥스의 이제 ETF부터 시작해서 ETF를 상당히 많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잘 해놨고 저도 이번에 크립토 윈터가 끝나면은 여기서 배수가 높은 이제 ETF 가지고 여기 배수 다 써져 있거든요. 또 한번 우리가 돈을 벌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매수든 뭐 원웨이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앱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이 KB증권으로 통해서 또 이렇게 매일 얼마씩 또 매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그리고 계산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되게 재밌게 조금 만져봤었는데 2024년 10월 20일이 우리 전 상승장 고점이 뚫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11월 20일인가 그럴 거거든요. 2024년. 여기에 MSTU. 이렇게 해서 얘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고 하락에 MSTZ. 그죠? 인버스죠.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거치로 이거는 지금 적립식이니까 거치식으로 해서 1000불씩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 투자율을 이렇게 해보면은 평가 금액이 하나는 315%가 하락 상승했는데 하나는 이 114불 그러니까 88%가 하락했죠. 그죠? 총 포트폴리오의 총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제가 이제까지 좀 생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막 이 수치 다 복사해서 막 넣고 막 물론 이제 엑셀표를 만들기 위한 저의 어떤 그런 변태적인 노력이 있긴 했겠지만 자 그리고 또 좀 재밌게 보는 부분들이 거치식으로 적립식으로 했을 때 내가 우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MSTR을 꾸준히 사겠다. 그죠? 그리고 내가 MSTY 일드맥스 거 그죠? 요거 좀 많이 말이 나오니까 요거를 지금까지 샀다. 그럼 우리가 또 수익률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매일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불씩 넣었다. 뭐 주식이 얼마가 될 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익률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적립식 계산으로 이렇게 해서 팅 누르면은 두 개 이제 요 성과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의 성과예요. 합쳐서 성과. 합쳐 성과가 뭐 일단 빨간불이네요. 그죠? 자, 4,279달러를 벌었고 MSTR은 배당금 없이 그냥 전체 투자 금액에서 16,000불. 그러니까 매일매일 투자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평가 금액이 18,000이고 MSTY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신 배당금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MSTY로. 그죠? 그래서 커버드 콜 ETF가 상당히 성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치면 MSTU 가지신 분들은 우리 또 야수의 심장 분들은
얘네들한테 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승장 때, 하락장 때 잘 사팔사팔하면서 치고 빠져야 된다. 옛날 TQQQ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치식으로도 이때 넣고 내가 $1를 넣었다. 자, 그래서 지금 거치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17,000불이고 MSTY는 조금 깎였네요. 15,000불. 그죠? 커버드 콜이라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깎였고 5,000불에 배당금이 있다. 아까 계산으로 친다고 하면은 13,000. 적립식이 좋은지 거치가 좋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STY 관련해서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자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됩니다. 이자. ETF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의 사이트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드맥스 공식 단톡방을 운영 중이시래요. 그래서 카카오톡 단톡방을 아래 링크에다가 제가 걸어 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링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리딩을 한다거나 그런 링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는 이제 뭐 리딩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드맥스 ETF 관련한 이제 질문이나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저보다 고수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배당 관련해서는. 그래서 뭐 정보도 조금 공유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죠? 길어졌는데 뭐 원래 제 스타일이라 어쩔 수 없고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스폰도 받고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한도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금전이 될 거고요. 지금 같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또 여러분들 또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이 지금 행보가 끝나야 됩니다. 행보가 끝나야 되고요. 뭐 이란 뭐 전쟁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영향을 거시 경제가 많이 끼치기는 하겠지만 저는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요 행보가 끝나야 한다. 그게 정말로 영향을 끼치는 거였으면 아래로 뚫고 이미 내려갔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겁을 줘도요.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나스닥도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지는 않았어요. 않았고 일단 한번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야 되고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자는 재밌어야 된다. 또 댓글에 항상 그런 글 달리거든요. 상승해서 우리가 또 같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수익을 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내고 또 우리 즐거운 인생을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